안녕하세요. 행운을 드리는 시간 럭키 세븐 리턴즈 고래삼총사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혹시 다음 주 시장이 걱정되신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도 짱짱하게 전략 챙겨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0.36% 하락한 3,131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올라주었는데요. 0.75% 상승한 98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탈이 됐습니다. 6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3,2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소폭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513억 원 매수, 기관은 365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테마 장세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가 기승인데요. 오늘 CS가 추가 상한가, 나우 아이비가 상한가에 도달이 됐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좋았죠. 웹젠 그리고 W게임즈 위메이드가 상승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 TV로도 함께할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또 저희 실시간 방송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댓글도 적어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을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샵 0988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보이지 않지만 QR코드 찍어서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죠. 리턴즈 고래삼총사 출동! 저희 고래삼총사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나린의 정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공명 정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요즘에 위원님들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서 위원님들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나린의 정영 위원님은요, 개나리의 위원님이라고 해서 또 계좌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별명을 지어주셨고요.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은요, 강남콩송이라고 또 영양 만점이라는 그런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정주 위원님은요, 정지욱의 위원님이라고 해서 또 계좌에 나쁜 기억을 또 지어주신다고 또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시청자는 위해서 전략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과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주 시장 또 전략을 위해서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책주가 또 이어서 오늘 또 들썩였는데 혹시 더 갈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흐름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승리로 재건축, 재개발 이 추진 확대가 이뤄지면서 어제도 건설주의 움직임 자체가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주회로서의 기대감이 존재하며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이 어차피 시연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상승 여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의 어떤 미리 반영된 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매매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 따라 벽살이라든가 시공테크, 인테리어 관련주, 건설주 이런 것들의 강세가 오늘 좀 두드러졌죠. 또한 이제 기업들이 연이은 탄소 중립의 선언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대한 강세, 특히 그린케미칼 그리고 홈데코는 좀 약했지만은 그린케미칼의 강세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면서 바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다시 한번 재가입을 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꾸준한 관심을 가질 때 중간중간에 어떤 대응도 필요하겠죠.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 오늘도 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 월봉에 제가 지난달에 사상 최고대로 텄다고 그랬죠?
그래서 10개월 이평선의 지지 속에서 일단 신고가만 가보자. 혹은 일봉에서 22선에 대한 지지권의 신고가 가보자. 그래서 결국 종목 장세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경기 부양 기준 아직까지는 코로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지가 되면 따라서 현재 앞으로도 대선도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은 긍정적으로 그만큼 또 연기금도 주식을 더 살 수 있게끔 법적으로 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에는 좀 앞으로 그래도 크게 걱정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권 속에서 일단 신고가 계속 가보시면 전략 유효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초점 맞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정영 위원님, 앞으로 네. 시장 추이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는 뭐 오늘 이제 끝났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좀 조정 장세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이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가 상수로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일단 한번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이 잘 돼 있죠. 이렇게 우세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이변은 없고요. 단지 이제 기간 조정이 있다. 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경우 일본 단기를 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항상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을 봐줘야 돼요. 주봉 상태 보면 현재 아직 그 대량 거래된 날 종가 3,107포인트를 현재 돌파를 한 상태 안착은 했지만 추세가 전환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3박자, 7박자 잘 맞지 않는 6박자 상태, 다음 주면 7박자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주봉도 우상에 가고 있고 월봉 상태 보면 서서 조정받고 재차 추가 상승.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좋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전환. 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되면 이격률이 있습니다. 이격률. 그래서 현재 급격한 상승이 아니고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일봉 상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격이 짧기 때문에 점진적 야금야금 추가 상승. 종합 추가 지수 코스피 주봉이 전환될 때까지 코스닥이 주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역시 서서 조정받고 추가 상승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이다. 코스피 코스닥은요 전반적 대세 상승 시도형이다.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린의 정영 위원님과 함께 앞으로의 또 시장 추이 예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공명 정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정주 위원님, 예. 오늘 외국인이 수급에서 예. 지금 매도로 돌아섰는데 예. 영향이 클까요? 예, 일단 외인들이 수급이 좀 매도세로 전환됐는데요. 뭐 코스피는 약간 좀 우려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뭐 큰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좀 이제 코스피 쪽에 순매수 전환이 이루어지다가 오늘부터 다시 순매도로 좀 전환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못 가면서 코스닥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뭐 대선 테마주들이 뭐 연일 급등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근데 장 끝나고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역시 이제 국내 주식 이탈 허용 범위를 역시 1% 정도 역시 더 늘린다. 허용 범위를 늘린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이제 허용 범위를 1% 상향 조정했지만 전술적 자산 배분을 1%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 전략 전술 이탈 허용 범위를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연기금 쪽에 아직 남은 매도 물량이 역시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코스피 종목 장세다라기보다도 상반기에는 역시 코스닥 내에서 백신 그리고 역시 대선 테마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다가 아마 하반기쯤에 다시 코스피가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느 정도 접종 재개, 유지 뭐 이런 부분들 접종을 다시 재개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이런 부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백신과 더불어서 역시 하반기 또 선거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면서 지금 코스닥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강세일봉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공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금은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는데요. 자, 저희는 고래도 잡아드리지만
고래 잡는 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이 명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가시죠. 오늘은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이 명강의 준비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 요즘에 포획한 고래가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그런 고래 어떻게 잡는 거예요? 예, 그 고래 잡는 건 뭐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고래 잡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좀 매도하는 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매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오늘 좀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매도 조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5분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자 해서 제가 핵심 최소한의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상승을 봤죠. 자, 이번 주에는 이제 하락을 볼 텐데 연속으로 주가가 한 번 하루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틀, 3일, 4일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첫 번째 탁 음봉이 나올 때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한 번보단 두 번, 두 번보단 세 번. 그래서 상승의 길이가 길수록 하락에 대한 어떤 폭도 깊을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붕괴가 되면서 첫 번째 음봉 나올 때 혹은 이따가 뭐 다음 장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락장격 음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하락에 대한 첫 음봉 첫 번째 음봉 때 빨리 경계하지 않으면 올라갔던 폭을 그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이때 첫 번째 빨리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공략을 이제 첫 음봉에서 매도 공략을 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락장형 음봉이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음봉이 나오되 첫 번째 음봉이지만 직전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 직전의 양봉 감싸는 음봉. 이런 게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첫 음봉이지만 하락장형 음봉이 아닌 소음봉 말고 대음봉이 한다면 더욱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하락장형 음봉 속에서 첫 번째 5일선 붕괴가 되는 시점에 매도를 때린다 해서 5일선이 딱 붕괴가 또 된다면 더욱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매도를 때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그래서 최소한의 매도 조건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최소한의 매수 조건을 말씀을 거꾸로 드렸지만 이번에는 매도인데요. 여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항상 우리가 상승의 초기, 하락의 초기 이런 데서 매도를 좀 때려야 되는데 자, 이제 코스닥 차트를 예를 들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1봉 볼게요. 자, 1봉 보시게 되면은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연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이거는 하락장의 음봉이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양봉을 감싸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 여기가 하락장경 음봉. 직전의 봉을 감싸는 음봉이 나올 때가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 잡으면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적 상승을 보이다가 이거 하락장의 음봉 아니죠. 앞부분에 양봉을 감싸지 않았고 봉 길이가 짧죠. 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것도 짧지만 하락장경 음봉이 아니죠. 앞부분에 양봉을 감싸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는 형태 속에서 본격적 하락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때 빨리 경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음봉이 나왔지만 하락장경 음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가 여기가 바로 하락장경 음봉으로 첫 번째가 이때가 이제 하락장경으로 매도 포인트 잡는데 이런 시점에서 매도의 포인트를 잡지 않게 된다면 그동안에 올라간 폭만큼 하락이 커지는 거고 올라간 폭만큼 하락 커지고 마찬가지로 이만큼 상승의 길이만큼의 하락의 폭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수익을 냈던 것을 그대로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봉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자 뒤로 좀 넘어볼게요. 자 뒤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본격적인 언제죠? 바로 요때. 바로 요때라고 한다면 과거에 작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났을 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양봉을 감싸는 음봉 요때 빨리 경계 안 하면은 요런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등할 때 한번 시도를 주가 빠졌으니까 한번 시도할 수는 있지만 하락장경 음봉이 나올 때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하락의 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하락장경 음봉과 5인선 분기 때 매도를 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종목을 지난주에 모비스를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모비스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모비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오늘 매도의 어떤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음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요. 바로요. 이런 식으로 오늘 첫 번째 음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첫 번째 하락장경 음봉, 그래서 확인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 매도 이후에 주가 더 빠지느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또 정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락장경 음봉이랑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역별이면 보통 많이 빠지겠지만 또 월봉도 봐야 되고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장경 음봉이 나면 일단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죠.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거래가 제가 늘면은 좀 조심이 된다고 그랬죠. 거래는 음봉 일단 조심이겠죠. 하지만 저 빠르게 매매한다면 분 차트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아침에 급등세가 나오면서 분 차트에서 10분 분봉이 단타 기준인데요. 10분에서 주가가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거래 터지는 약세봉. 그럼 이제 앞부분을 여기 이제 앞부분 감싸는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거래가 터지는 음봉일 때 매도 혹은 감싸안고 우리가 매매한다면은 좀 길게 봤을 때 30분 분봉, 120분 분봉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30분에서 앞부분에 양봉을 감싸는 때 이때 매도를 친다면 또 이런 하락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에 터지는 양봉, 음봉, 약세에서 하락장경 음봉일 때 빠르게 여기라도 대체했다는 이런 하락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조건을 공부했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법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주 위원님의 명강의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 고래 해부학 시간입니다. 회를 첩첩첩첩 떠서 이 특징주가 어떤 맛이었는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공명 정주 위원님께 CS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위원님, 예, 예. CS가요 어제 예, 상승이 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예. 정말로 한 번도 상한가에 갔어요. 예, 어떻게 예. 하신 거예요? 최근 들어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생각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오늘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CS 같은 경우가 5G 중계기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지금은 좀 선거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갈 수 있었는지 여기 차트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요. 첫 상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차트를 보면 2020년도 11월 달에 바닥을 시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2021년도 3월 12일 날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721선 돌파, 지지받고 정배열 상태에 완벽하게 진입되고 있는 국면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2월 달까지만 해도 쌍바닥이었고 완벽하게 정배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3월 달부터 쓰리바닥이었고 지금은 완벽하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200일선, 721선까지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니까 선거 이슈가 부각되니까 굉장히 핫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상투 신호가 아니죠. 주식은 이렇게 거래량이 팍 죽은 상태에서 급등세가 나타나면 일단 홀딩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거래가 안 터진다. 그러면 역시 하반기까지 선거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1차 상승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2차, 3차, 진짜 크게는 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선거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끝까지 관심을 놓치지 말고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선거 테마 이슈를 볼 때도 대신 부실주는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재무 상태가 우량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C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선거 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영 위원님과 함께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영 위원님, 예, 예. 이 수산중공업이 테마가 있던데요. 네. 혹시 테마가 고래삼총사 테마인가요? 이름이 수산이라서요. 전에 보면은 이제 정색인 테마라 해가지고 이제 올랐던 건데 아. 이제 주식인 장사 우리가 매매할 적에는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지난번에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주식이 안 떨어집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현재 여기 올라올 쪽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죠. 거래가 늘죠. 이럴 적에 그 종가 기준을 횡보합니다. 마이너스, 응선, 음선, 양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종가 개념으로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활성화, 단기지표 방향이 다 잡혀 있는 상태. 이게 하나라도 안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7박자가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갈 적에 그럴 때는 원래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또 거래가 늘면서 또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밑에 강세 신호 이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중장기로 나는 계속해서 간다. 꼭 그렇다고 간다는 보호작은 없지만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산중업 같은 경우 주봉 상태 보시면은 현재 좀 남아있죠. 위에 상단 투자까지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또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수산중업이 이번 달에 2개월째죠. 양선이 2개월 때 거래가 늘죠. 밑에 보면 3박자, 7박 잘 봤죠. 투자 심리가 70입니다. 본래 제가 평상시 강연할 적에 대박은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어디서 대박이 터지느냐. 항상 투자 심리 70을 잘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70에서 옆으로 행보한다. 주식이 시고가 쳤다. 시고가 패턴이다. 그럴 때는 절대 팔면 안 돼요. 못 먹을 때 못 먹도록 계속 가보자. 5일 설매매. 그러니까 일봉에서 5일 설매, 주봉에서 5일 설매. 그래서 중장기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고리기 파동에서 보면 10,000원 기준 13,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가서 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도 특징주 해부를 해봤는데요. 이동 평균선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 또 특징주 해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을 또 해부해 오셨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히토류 관련주는 미중 무역 분쟁 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히토류에 대한 이제 무기와 관련성을 띠고 좀 주가의 강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희유금속 유통가구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히토류 제품을 주목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 생산 업체인 유니온 머티리얼의 대주주로서 중국의 최대 히토류 산지 생산 중단, 그 산지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무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됨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가 일단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토류 가지고서 중국이 무기를 한다. 뭐 그렇다면 뭐 미국은 뭐 그 무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상당히 지금 약한 약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독립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중국이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보단 그냥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잠깐 어떤 테마가 형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을 좀 잘 익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진적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일단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인 매매는 가능해요. 하지만 히토류 가지고 우리가 공격 카드로 쓰기보다는 그냥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 어느 순간 뭐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히토류를 미국의 동맹국들, 우리나라, 일본 동맹국들과 함께 히토류를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공급 체인망을 확대한다 해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공급 체인망 확대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중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공격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장기 5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지만 세 번째에서 보통 주식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죠. 그래서 매수 관점보다는 흐름을 타는 개념에서 대처한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금은 지나갔다. 하지만 정고점 돌파에 따른 신고가 속의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도 현재 기준점 바로 22선에 대한 생명선 기준점 잡고 상승 여지를 열 수 있겠지만 보유주 신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붕괴되면 그때는 경계를 철저하겠죠. 히토류 자체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22선 매매 기준을 철저하게 잡는 기준에서 매매를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 유니온에 대해서 해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다양한 관점에서 새 종목을 해부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종목 상승률 시간입니다. 고래가 내 고래가 살이 쪘나 살이 빠졌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근데 요즘에 저희 고래가 바다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날개가 단 것 같은데요.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린의 정영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큐브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지금 2거래일 만에 지금 상승률이 25%가 넘었던데 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고래가 날아다니면서 저 춤을 추고 있어요.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2거래일 만에 25% 너무 큰 수익 주셨는데 앞으로 어떡할까요?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에 이 종목을 언급할 때 경고 종목이었습니다. 경고 종목인데도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권이다.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종목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종가 기준을 서서 조정을 받고 우하향으로 꺾어지려고 하다가도 안 꺾어지죠. 왜? 매도세가 없으니까. 매수, 그러니까 이식 매물, 대기 매물 다 손을 해줬기 때문에
밑으로 꺾어져도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다시 위로 갑니다. 이건 또 간다는 거거든요. 또 개념 자체가 고래교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액면가가 500원이면 11배면 5,500원입니다. 그래서 5,000원 기준 5,500원 올라가면 그게 대세 A 상승 파동.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정받고 나면 대세 B 상승파동 5만 원대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미 A 상승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행보등락 조정을 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액면가 대비 11배 또 저점 대비 11배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가보자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상승파동, B 상승파동 초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을 도전해줘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가 연속으로 늘면서 올라가면 자 가보자 2만 원도 좋고 1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고 계속 가보자 끝날 때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전략이 제일 좋고 안고 가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원익큐브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거래일 만에 25%라는 상승률 줬는데요. 이런 종목 원하시면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0988번으로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을 찍고 들어오시면요, 또 이런 또 관련주 같은 것도 얘기 들어볼 수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고 참여 코드 7777번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노란톡도 많이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린의 정영 위원님의 종목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웅조 위원님의 또 종목을 리뷰 들어볼 텐데 정웅조 위원님, 예. 우리 동금이요. 바로 어제 알려주셨는데 하루 만에 바로 급등이 됐어요. 네. 또 이 종목도 고래가 날개 단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슝슝 날아갔는데요. 네. 또 아까 매도했던 어떤 전략 이런 공부를 했던 것처럼 오늘 좀 매도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궁금해요. 예, 우리 종금은 일단 시장에서 M&A에 대한 기대감이죠. 근데 제가 20년 동안 이 주식 매매를 해왔지만은 경험상 보면은 M&A 이슈가 있다. 근데 동전주다. 그러면 보통 지폐주까지 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SK증권 15년 전인가 SK증권도 M&A성 가능성 때문에 동전주가 지폐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개념에서 바라봤는데 특이사항이 생겼었죠. 일봉 차트 볼까요? 바로 어떤 특이사항이었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감소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우리가 그 공부할 때도 문제집 풀 때도 정답을 찾기보단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다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질 주식이었으면은 어제 조등발 때 거래가 급감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이미 두 개의 기둥을 형성했기 때문에 탄탄하게 어느 정도의 시세가 분출되기 전까지는 일단 상투, 약세시로 나올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보는 게 맞는데 뻥뻥 거래가 터진 거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약세가 나올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상투 찍을 때까지 한번 가보자. 왜?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한 어떤 인수 가능성, 전환 가능성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세가 막 나올 때 언제 파느냐. 일단 3개월째 보통 우리가 세 번째 봉에서 매도를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이 보통 이제 세 번째에서 매도를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올라갈 때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추세를 타는데 아침에 갑자기 급등세가 막 나타났어요. 자, 예를 들어 10분 분봉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점 이게 윗꼬리가 긴 형태의 종가 저가 제가 오늘 최소한의 조건을 공부했지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거래가 좀 늘면서 종가 저가의 윗꼬리 맞는 침맞고 역망청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거 날 때 매도 치는 겁니다. 또한 30분 분봉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거의 하락장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락장격 응봉이 아니어도 앞부분의 양봉의 절반을 깼을 경우에도 다음 주에 할 내용이 절반의 법칙, 바로 중앙선 붕괴가 가운데 붕괴됐을 때 절반의 법칙으로 하락에 대한 먼저 선취매성이 대응하는데 이 종목은 세 번째 월봉이었기 때문에 한 박자 먼저 절반만 붕괴가 돼도 빠르게 먼저 대처해서 매도를 때린다. 그래서 매도 후 주가지 떨어졌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장기적 관점에 내일 모레까지 방향성을 본다면 120분봉인데 그 120분봉이 가장 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약세가 났기 때문에 바로
확인 매도 관점도 매도 관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내려가다가도 갑자기 뭐 M&A 이슈 터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처를 되는데 일단 매도 관망이 되고 120분 분봉의 이 절반 양봉이 절반 그리고 5위선 요게 동시에 회복했을 경우에 재차 상승 여지를 열 수 있겠지만 분기되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변수에 대비한다. 근데 돈을 버는다면 변수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홍조 위원님의 우리 종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와, 단 하루 만에 수익률 또 상승률 20% 넘게 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놀라셨죠? 또 정홍조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샵 0988번으로 정홍조 위원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또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번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들 모두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공명 정주 위원님의 또 리뷰 종목 들어볼 텐데요. 와, 여러분들 단 하루 만에 이번에는 상한가입니다. 정주 위원님 예, 지금 예. 매일매일 저야 기분이 좋아요. 예, 예. 또 고래가 날아다닐 것 같은데 예, 예. 또 고래가 날아오고 있나요? 와, 지금 고래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한가에 단 하루 만에 갔는데요. 예, 예. 이렇게 또 좋은 종목 골라주셨는데 예.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예, 제가 어제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재무 상태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추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 임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 테마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제 밀집 국면에서 접어든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제 좀 강수를 좀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오늘 첫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은 한 이슈를 좋아하죠. 이제 선거 이슈가 핫 이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역시 하반기까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싹쓸이 기법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주식은 항상 아래꼬리 소양선, 종가 강세일봉이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밀집 국면 속에서 721선 돌파, 지지받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를 주목해라. 어제가 딱 그런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을 했던 거죠.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연됐죠. 아직 임원들 수급 이탈이 없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죠.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MLCD를 주목해라. 2009년도 때부터 바닥에서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2014년도 때 바닥에서부터 상승 기조로 이제 서서히 전환되다가 쭉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이번 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도 과일권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달 중장기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장기 평선 뚫은 상태에서 아직도 밀집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단기는 과일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점을 논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핫 이슈가 부각될 때 다음 이제 하반기가 역시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만큼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CS랑 비슷한 차트에 위치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그 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애니능률 같은 경우 첫 상한가, 대량 거래 시연되고 첫 상한가, 그리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선거 이슈에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까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최근 들어 설명드린 이유는 역시 하반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선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게 관심주들을 본 투자자분들은 좀 더 수익률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었겠죠. 시장은 가장 대장주, 핫 이슈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다음 주 월요일도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선 5일선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공테크 상한가 신나는 노래. 오늘 단 하루 만에 찝어준 치 딱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홀딩하시고 더 큰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정주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주 위원님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들고 찍으시면요. 노란톡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리뷰를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세 분의 종목들이 참 좋은데 오늘 고래사냥 더 궁금하시죠? 함께 가시죠. 영차. 요즘 고래의 에너지,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의 또 관심 종목, 공부할 종목 정말 궁금한데요. 정혜영 위원님과 돌아올게요. 정혜영 위원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네. 원익큐브처럼 날아갈 종목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미리 사야 되겠죠. 네. 올라갈 때 이미 늦어가지고 안 되고요. 미리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 다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대형 포장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이 대형 포장의 저 곡지점에서부터 보면 쭉 조정을 받고 있다가 쭉 보세요. 이 거래가 터진 종가 기준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적에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연속 거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3일 연속 거래가 늘어나요. 그럴 적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물웅덩이에 붕 빠졌다가 지하실은 게 물 웅덩이를 탈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오죠. 이럴 적에 단기 지표가 매수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선매수라고 그래요. 선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거든. 현재는 1차만 선매수권이다. 또 여기서 또 밑에 보면 방향으로 다 잡혔죠. 이렇게 행보 등락 상태에서 오늘이 하나, 둘, 셋, 3일째이기 때문에 단기는 3일째가 시가상 매도권이고 중기는 5일째가 중기 매도권이고 단타는 당일 급등할때 고점 매도하는 것인데 항상 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 우색의 3바닥을 형성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이 약간 떴습니다. 이 공이 뜬다라고 하는 경우는 강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3일째 안차, 내일 양선이 발생이 되면 신규매수, 추가 매수, 신고가 패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형 포장 정리합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정홍조 위원님의 또 공부할 종목 알아볼게요. 위원님, 예. 또 어떤 종목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코리아 FT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바닥에서 떠오르는 것을 하게 되면 손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에서 3단계와 4단계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급감한 상태에서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0%까지 급등했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코리아 FT는 수급의 단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바로 모비스처럼 월봉 차트가 좀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일단은 캐니스터 플러넥, 의장 부품 등을 생산해서 완성차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기지 설립 정책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주가 강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래서 업하기 좋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바로 ADAS 기술 보유,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만큼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또한 이 카본 캐니스터 자체 개발 시작으로 플라스틱, 플러넥 차량용 선웨이들을 포함한 의장 부품 등을 개발 국산해온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친환경,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친환경 제품은 더욱더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겠죠. 그 대표적인 제품인 카본 캐니스터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글로벌 4위이기 때문에 이 카본 캐니스터 연료 탱크에 대해서 발생되는 증발가스, 이 활성화탄으로 흡착해가지고 엔진 작동 시 엔진을 환원시켜갖고 연소하는 친환경 부품. 역시 친환경 부품
글로벌 4위, 국내 1위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인데 차트 위치에 바로 모비스와 함께 똑같은 포인트가 잡혔습니다. 바로 월봉인데요. 현재 이역도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밴드 상단 돌파 직전으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모비스와 같이 한번 시세를 이번 달 상승 달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가 터지는 약세를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세 분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가느냐? 바로 주봉 차트가 골든하면서 이제부터 강세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해서 일봉 차트에서 최근 밴드죠. 밴드 하단선에 대한 지지를 본다면 추가 상승 엿보시면서 현재가 매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인 코리아 FT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이번에는 고명 정주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어제 공부한 종목은 상한가에 갔는데 정주 위원님 예. 오늘 종목도 기대해봐도 돼요? 오늘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은 핫 이슈를 좋아하죠. 네. 다음 주쯤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오. 일단 종목은요. SK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백신 왕이 되겠다. 앞으로 글로벌 업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주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역시 유지 여부를 정부에서 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만약에 접종이 취소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지가 된다. 그러면 노바백스 백신 이제 기대감이 있겠죠. 노바백스 백신 기술 이전을 받았죠.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최근 들어 신규 상장되고 나서 연기금 쪽에서 꼭대기에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SK바이오 사이언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싹쓸이기법으로 좀 풀이를 해볼게요. 주식은 제가 첫 5일선 회복할 때를 주목을 해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때를 주목해라.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주목을 해라. 어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는 시점이었죠. 투자 심리는 제가 맨 마지막에 올라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 증가, 5일선 회복,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연기금 매수, 어제가 매수 급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음 주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파라볼릭까지도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역시 SK바이오 사이언스는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관심권을 열어두고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5일선 근접시라든지 그럴 때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저점이 역시 지지권이 되겠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한다. 그리고 2021년도 3월 달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이 역시 그 부분이 저항권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나처럼 소리치며 고래 요즘에 저희 고래들이 바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꿀팁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홍주 위원님이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정홍주 위원님, 예.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무방에 오시게 되면 이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의 이제 당일 폭등에 대한 원리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원리를 잘 깨우치게 된다면 다음 날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코레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자체 상승이겠지만 내일 당장부터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공개 방송에 오시면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홍조 위원님의 또 내용 정말 궁금하시죠?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포털 검색창에 리턴즈 고래삼총사 치고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무료 방송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하단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요.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료 방송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또 저희 위원님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0988번으로 저희 위원님들 이름, 나린의 정혜영 위원님,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 그리고 공명 정주 위원이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또 링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을 들고 찍고 들어오시면 또 노란톡 참여 가능하니까요. 7777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나린의 정영 의원님, 강남 큰송 정홍주 의원님, 공명 정주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